안녕하십니까. 엑스닷입니다. 2026년 4월 16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와 요동치는 국내 경제 안보 전략을 심층 분석하는 아침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전례 없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지며 글로벌 유가를 위협하는 가운데 수단 내전의 끔찍한 인도주의적 위기와 터키의 충격적인 총기 참사까지 오늘 주목해야 할 해외 핵심 이슈 5가지를 요약해드립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대규모 원유를 우회 확보하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더불어 한국은행 신임 총재 후보자의 통화정책 방향과 국민연금의 환율 방어 조치 등 국내 핵심 이슈 5가지를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46일 차에 접어들며 최악의 해상 봉쇄 국면을 맞았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 항구를 봉쇄했고 출항을 시도하던 10척의 상선이 회군 조치되었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발하며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홍해의 무역 전면 차단을 경고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평화협상은 양측의 팽팽한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란이 척당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해협을 무기화하면서 글로벌 유가와 물류망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수단 정부군과 신속지원군 간의 내전이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수단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1,400만 명이 집을 잃었으며 3,370만 명이 구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란 전쟁의 여파로 두바이발 의료 물품 지원까지 막혀 수단 내 병원 80%가 폐쇄되었다는 점입니다. EU가 8억 1,10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전체 필요 예산의 16%에 불과해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 인류 최악에 버려진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터키 남부 카라만마라슈의 한 중학교에서 14세 학생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교사 1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인근 시베렉 지역에서 16명이 부상당한 총기 난사가 일어난 지 불과 28시간 만에 또다시 발생해 터키 전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범인은 전직 경찰인 아버지의 권총 5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터키 교사 노조는 학교 보안 요원 6만 5천 명 배치를 촉구하며 3일간의 전국적인 동맹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와 유가 폭등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1%로 둔화할 전망이며 최악의 경우 2%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국의 무분별한 보조금 남발로 2029년이면 글로벌 공공부채가 GDP의 100%를 돌파할 것이라며 중앙은행들에게 물가 안착 전까지 성급한 금리 인하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극도로 불안정한 글로벌 안보 지형 속에서 미 아프리카 사령부가 주도하는 연례 최대 합동군사훈련 아프리칸 라이언 2026이 튀니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과 튀니지를 비롯해 유럽, 아프리카 40여 개국에서 5,600명 이상의 병력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량 살상 무기인 화학생물학 방사능 핵방어 훈련과 사이버 전쟁 대응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며 지중해 남부전선의 안보 결속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로 국내 에너지 수급에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우리 정부가 파격적인 자원 외교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특사단은 중동과 중앙아시아 4개국을 8일간 순방하여 연말까지 쓸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을 긴급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 물량들은 전쟁 봉쇄 구역을 우회하는 대안 경로로 선적될 예정이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벗어나 국내 산업의 셧다운 위기를 극적으로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신임 총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신 후보자는 지난달 수입 물가가 16.1%나 폭등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했고 현재의 기준금리 동결은 전략적 인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GDP의 89%에 달하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남 아파트 갭 투자와 거액의 외화자산 보유 등 청문회에서 제기된 가족 및 자산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을 위협하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극에 달하자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긴급 구원 투수로 나섰습니다. 국민연금은 달러 매수 수요를 줄여 원화 하락 압력을 방어하기 위해 전략적 외화 환해지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전격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조치 발표 직후 환율은 1,474원대로 일시적인 진정세를 보였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환해지 상향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들의 달러 조기 환전을 독려하는 등 전방위적인 환율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IT 산업을 대표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공지능 사업 부진으로 심각한 위기론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정부 주도의 핵심 AI 콘테스트에서 탈락하며 기술력에 타격을 입었고, 카카오 역시 서비스의 시장 반응이 차가워 애널리스트 11명 중 9명이 이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낮춰잡았습니다. 두 기업 모두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 설립 등 해외 투자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핵심 비즈니스에서 AI를 통한 확실한 수익 창출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주가 회복은 험난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며 성희롱을 하고 지하철과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려 국민적 공분을 샀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게 한국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말리의 업무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 스트리머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 그리고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형기를 모두 마친 뒤 영구강제 추방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총평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 봉쇄전이 초래한 유가 상승은 IMF가 경고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쏠린 사이 수단과 터키의 참극은 인도주의의 붕괴를 보여주며 미군의 아프리카 연합훈련은 신냉전의 긴장을 확인시켰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이 억칠 1,000만 배럴의 원유를 우회 확보해 에너지 셧다운을 방어했고, 한은의 매파적 스탠스와 국민연금의 15% 환해지는 1,480원대의 환율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테크들의 AI 경쟁력 약화와 조니 소말리 사건 같은 내부 혼란까지 겹치면서 대외 방어막 구축과 핵심 성장 동력 회복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동시에 짊어지게 된 험난한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이슈가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대한우회 경로 이용이 확정되면서 해상 운임 급등이 불가피합니다. 단기적으로 종합 해운물류 테마와 에너지 방어주의 수혜가 확실시됩니다. 한편 국내 빅테크들의 BEC 인공지능 성과가 시장의 기대를 밑돌면서 실질적 수익을 내는 BEB 특화, AI 테마나 조니 소말리 판결로 부각된 딥페이크 탐지 등 사이버 보안 섹터로 투자 수급이 강력하게 이동할 전망입니다. 격동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시장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내일도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